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네, 여기는 매경 스카이더비고요. 그리고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뭐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뭐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뭐 굵직굵직한 시장의 어떤 대내의 변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을 뒤엎고 어느 정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네. 국내 증시 빠르게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어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네. 네, 그럼 지난 경기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네. 할게요. 기분이 좋은 이유가 바로 덕신하우징 때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프롬퍼스트를 리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덕신하우징 어제 홈런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프롬퍼스트를 후속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어제 종가 무렵에 반등이 좀 잘 들어와줘서 네. 제가 이제 목표가를 6,700원 제시해드렸는데 6,590원, 6,600원까지도 올라가긴 했었어요. 네. 근데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게 6,700원, 800원 부근대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어떤 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프롬파스는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에 쏠려 있는 어떤 일자리와 또 그리고 뭐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향 안정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잡자라는 취지의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대표 수혜주가 프롬파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기자재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고 PB 배관 관련해서 욕실과 주방의 가장 핵심 부품 기자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 부근 때만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목표가 6,700원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는 7,300원 말씀드렸고요.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5,900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호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2차 목표가 7,3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굿바이 하는 게 있죠. 바로 네. 마스크가 굿바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저희가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게 네.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7%대 또 네. 수익을 달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이츠한불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했다가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니저님의 좀 표지판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차기 정권에서 5월 하순 정도에 이제 마스크를 벗을지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라고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다가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큰 수혜주고 립스틱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60% 거의 70%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다가요. 코로나 여파로 색조 화장품 시장이 가장 역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스크를 벗었을 때 립스틱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탑10 기업의 이제 ODM 방식으로 립스틱과 또 이제 그 아이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또 중국 의존도가 좀 적은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다가 작년에만 약간 실적 둔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물량 소화가 끝마친
상태이기도 하고요. 소정의 목적, 제가 어제 안타를 말씀드렸는데 소정의 목적인 5에서 10%, 7% 정도의 수익은 달성을 했고 손절 라인 때만 다시 한번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를 다시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23,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23,000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알차게 두 종목 모두 다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만큼 맞습니다. 우리의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또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인수위원회 2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덕신하우징이 2, 3거래일 만에 멋지게 38% 장애 홈런을 날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도 꾸준하게 뭐 한신기계, 서정기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이나 부동산 제외하고 또 다른 어떤 정책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픈베이스입니다. 네. 사이버 보안 관련주이잖아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매니저님이 안랩으로 거의 네. 100% 넘는 수익률을 챙겨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픈베이스 안랩처럼 장외 홈런을 날릴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오픈베이스는 2루타입니다. 네, 오픈베이스는 또 2루타 쳐주셨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또 차근차근 내려오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반등의 시그널로 보고 매수의 시점으로 좀 노려봐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때 매수하면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상태, 5월 10일 날 다다음 주에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늘 원전 올라간다고 원전 추격 매수하고 또 그리고 건설 올라간다고 건설을 추격 매수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렇죠.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덕신항우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은 또 이제 차기 정권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 타이밍에서 우리가 오히려 주어 담을 때다라고 판단돼서 오픈베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오픈베이스에는 또 어떤 네. 모멘텀이 있을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안랩의 후속주로 가져왔던 종목이었고요. 안랩이 그때 140%,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오픈베이스가 한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고점 대비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4차 산업의 꽃이 제가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자율주행이든 또 5G 인프라든 뭐 드론이든 또 UAM, 플라잉카든 간에 보안이 마지막 최종을 장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뿐만 아니라 보안 솔루션 그리고 또 클라우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가 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물주로도 묶여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오픈베이스가 그 정진석 대표이사가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위원장과 같이 그리고 엑스텐 솔루션을 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창업한 또 이제 안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철수 위원장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상 보안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금 차기 정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만큼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 클라우드 또 보안 관련 종목들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회사가 이제 오픈베이스 자회사가 이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2010년도에 오픈베이스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와 데이터 또 종합 데이터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어떤 새 먹거리로도 같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또 이제 서버와 스토리지를 삼성전자에 꾸준히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에서 오픈베이스와 또 안랩 또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섹터이고 그리고 당연히 공약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이 좀
없었었고 그리고 원전과 부동산 공급 쪽에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4차 산업의 꽃은 보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의 가장 국내 대표 종목인 오픈베이스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오픈베이스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했고요. 뭐 기간 조정도 충분히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취임식 전에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관련된 어떤 인수위원회의 어떤 발표가 나오면은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오픈베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3,1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3,150원 라인대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800원, 2차 목표가는 4,150원으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도 잡아주셨습니다. 4,150원이고요. 손절가도 3,150원 라인에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점점 젊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신 김준호 매니저. 네. 오늘은 네.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네. 제가 어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자마자 네, 맞아요. 매수가 위에 소폭 7%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을 놓치신 분들은 좀 새롭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세화 PNC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미용 관련주 안에서 네. 세화 PNC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리오프닝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장 또 많이 하고 싶으신 게 염색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또 네. 립스틱, 루즈라고 하죠. 네. 립스틱도 바르고 화장을 한껏 하면은 머리가 좀 새까마면 좀 칙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도 좀 화사하게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머리도 좀 밝게 염색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화 PNC가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지난번에 개편 바로 직전에 가져왔던 종목이고 어제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여전히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돼서요. 다시 한번 세화 PNC를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세화 PNC가 또 유럽 시장에 이어서 이제는 캐나다까지 네.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홈런을 칠 수 있을지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세화 PNC는 안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요. 사실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세화 PNC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좀 조정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매니저님. 네, 이미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목표가를 달성해서 약간 소심해져서 안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 지난번에도 안타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 달성을 했는데 세화 PNC가 왜냐하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사실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나나 뭐 한국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다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유증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만큼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낮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서 세화 PNC가 충분히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세화 PNC를 가져왔습니다. 네, 세화 PNC는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세화 PNC 같은 경우는요, 업력이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네. 연모제. 네, 그리고 또 헤어케어 관련해서 국내의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은 염색약 관련해서 가장 국내 대표 기업인데 일단 연모제 관련된 매출 비중이 55%가 넘고요. 또 헤어케어 관련된 매출 비중이 35%. 그 외에는 기초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홈쇼핑에서 이제 스테디셀러로 리체나 국민 염색약 브랜드가 계속해서 또 이제 뭐 올리브 영이라든지 또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43개국에 또 기초 화장품이나 염색약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얼마나 수출을 잘하냐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화장품이나 또 시장이 굉장히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불대 탑 중에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700만 불 수출의 탑에 수상한 기업이
세화 PNC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오프닝,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화장품 판매량과 염색약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보통 대부분 선진국 중심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도 굉장히 낮은 기업이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낮고, 오히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로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하게 수출이 70% 연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럽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중동, 북미 등에 꾸준하게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마스크를 벗는다는 테마성이 아니라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의 가장 대표 기업으로 또 세아 PLC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세아 PLC 지금 3% 넘는 상승폭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세아 PLC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1,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8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2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4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50원으로 네.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앞서서 세아 PLC 내부자들에서도 잠깐 짚어봤었거든요. 예, 김민수 대표님도 세아 PLC를 탑픽 종목으로 네.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또 전문가분들은 뭐 색조 화장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매니저님은 색조 화장품이냐, 뭐 탈모 치료제냐, 네. 매니저님의 좀 선택은 어떨까요? 두 개 다 저는 소개를 시켜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안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립스틱, 루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CNC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7%대 반등이 나와줬고요. 뭐 클리오라든지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 컬러레이라는 기업도 사실상 색조 화장품의 가장 대표 기업이고, 또 중국 한한령 해제의 사실상 최대의 수혜주는 또 이제 컬러레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세아 PLC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세아 PLC 같은 경우는 어떤 염색약, 연모제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고, 사실 어떤 화장품과 리오프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7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적자 기업들을 잘못 매수하면 대규모 유증이라든지 또 시비에 대한 어떤 악재,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아 PLC 같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에 대한 의미에서 오늘 세아 PLC, 그리고 지난번에는 CNC 인터내셔널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리오프닝 모멘텀 외에도 지금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실적주로 세아 PNC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매니저님? 네, 오늘은 4시 3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인수위원회 2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또 부동산 공급, 덕신 하우징을 필두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오픈 베이스를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MBN고즈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4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홈런 홈런 치세요. 치세요.